자, 우리가 앞서서 쭉 그 프로세스라는 걸 만들어서 실행도 하고 저장도 하고 있는데, 그 BPM이나 뭐 룰 엔진이나 마찬가지로 그 타입과 인스턴스에 대한 그 개념이 있습니다. 한 번 디파인을 해놓고 여러 번 실행한다는 것이 이것의 차이인데, 즉 이 정의 영역, 그 어떤 흐름에 대한 정의 영역을 우리가 그 프로세스 데피니션이라는 걸로 담게 되는데, 그 정의의 영역들은 n번 재활용된다는 거예요. 즉 실제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거나 하게 됐을 때는 이 정의 파일은, 정의에 대한 오브젝트는 하나만 존재하고, 이것들에 대한 상태값, 각자에 대한 그 리퀘스트 온 트랜잭션마다의 상태값은 인스턴스라는 걸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 없이 이 정의 파트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클론을 떠서 100개를 만든다라고 하면 똑같은 정의를 100개를 메모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해서 하나의 정의를 바꿨을 때 나머지 인스턴스가 반영이 안 되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실은 그 모든 객체는 원래 타입과 인스턴스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그 클래스에서 오브젝트를 딸 때마다 그 오브젝트는 인스턴스의 컨셉이고 그 클래스 정의는 우리가 타입의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프리트 패턴, 그러니까 지금 유엔진에서의 선언한 이 프로세스 데피니션이라는 놈 자체가 사실은 클래스를 모방한, 클래스를 오브젝트 레벨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놈을 내서의 한 단계 더 내려간 그 인스턴스 레벨을 하나를 우리는 더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슈가 생깁니다. 그거를 즉 원래 객체 구조에서 해야 될 일을 오브젝트 구조로 올리면서 그 객체를 쉽고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든 형태가 우리가 타입 인스턴스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타입이라는 그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타입이 이제 실행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은 인스턴스에만 완전히 분리를 해서 담게 하는 그런 설계 기법이 타입 인스턴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이전 스텝에서 했던 것들은 타입만 존재했고 그 타입에다 인스턴스 정보까지 같이 담게끔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에 대한 것들을 식별해서 추출해내서 분리하는 작업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 assign 액티비티를 통해 가지고 변수값에다가 어떤 값을 담는, 그리고 그 변수값의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는 위치는 사실은 프로세스라는 곳에다가 선언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안 바뀌었지만, 자, 그런 것들을 인스턴스 레벨로 끄집어내게끔 이렇게 지금 해서 완성을 한 그 테스트 프로그램입니다. 인스턴스를 이게 3개를 만들었고, 프로세스에서 create instance 하면 프로세스 인스턴스라고 하는, 즉 프로세스 데피니션은 데피니션 레벨이고 인스턴스는 인스턴스 레벨이라고 합니다. 인스턴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새롭게 디파인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 인스턴스를 가지고 execute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데피니션에 execute를 호출을 했었는데 인스턴스에다가 execute를 주고 인스턴스가 그 데이터를 주관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것이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 인스턴스 클래스를 보면 자기가 물고 있는 데피니션을 자기도 참조하고 있고, 이쪽에다가 프로세스 인스턴스의 이 프로퍼티들, 즉 프로세스 변수 값들을 담도록 그 위치가 이동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get 프로퍼티와 set 프로퍼티는 원래 프로세스 데피니션에 있었던 거를 인스턴스 레벨로 끄집어낸 거가 돼요. 그리고 execute는 결국은 프로세스 데피니션으로 우리가 델리게이션을 시키는데 자기 자신을 넘겨서 execute를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데피니션이나 액티비티의 execute 부분은 이렇게 프로세스 인스턴스라는 걸 항상 받아서 뭔가 실행을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자, 이 인터페이스가 늘어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assign activity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의 assign activity는 set 프로퍼티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데피니션에다가 바로 쓰게끔 하고 있는데, 이 양을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스턴스에다가 어떤 인스턴스 레벨의 어떤 데이터들은 분리해서 담고 저장하고 또 이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인스턴스를 얘는 받아다가 처리를 합니다. 즉 이거를 다른 이야기로 하면 데피니션 레벨, 즉 이 액티비티도 데피니션 레벨이죠. 이 데피니션 레벨에 있는 놈들은
로직만을 담당하는 거야. 그리고 인스턴스에다가 데이터에 대한 관리는 모두 이양한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스턴스는 로직에 대한 것을 모두 데피니션 레벨로 이양하고 데이터에 대한 관리만 하게 된다. 라는 이 역할의 구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타입 인스턴스 패턴인데 이 패턴이 왜 그 BPM에 필요하냐면 우리가 프로세스를 정의를 해놓고 그 왼쪽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를 한 그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키죠. 실행을 시키면 인스턴스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스를 지금 보면은 set 프로퍼티, get 프로퍼티를 했을 때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프로퍼티를 담고 있죠. 결국은 해시 테이블입니다. 근데 이 set 프로퍼티와 get 프로퍼티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 인스턴스 익스텐드한 버전,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 인스턴스라고 우리가 만들게 되고 거기에다가 get 프로퍼티와 set 프로퍼티 부분을 DB에다가 프로퍼티를 저장하고 읽어드리게끔 만들면 이 프로세스의 상태가 DB에 유지될 수 있도록 쉽게 확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을 분리를 세퍼레이션을 한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룰 엔진 프로젝트에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봤을 때는 DB에다가 어떤 상태를 담게 되면 퍼포먼스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파일에다가 쓴다든가 혹은 메모리에서 그냥 저장을 하고 바로 해제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쉽게 또 메모리에서 그 데이터들을 담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 퍼시스턴스 부분을 우리가 분리를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